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모션 패스에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모션 패스와 함께 컨스트레인 기능을 쓰게 되면 어떤 추가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봤고요. 그리고 캐릭터에서의 캐릭터 리깅에서의 컨스트레인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모션 패스에다가 디포머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를 더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모션 패스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옛날 명칭으로 커브 디포메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커브 와프라는 명칭으로 다시 지금 이 기능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건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션 패스와 커브 와프에 관련된 비교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특히 로고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 로고 가지고 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모션 그래픽 영역에 그 툴들이 있습니다. 마야에서 보시면 모션 그래픽이라고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주로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쪽, 보다 간단한 리깅과 디포머, 그리고 보시면 여기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요 글자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와프죠, 커브 와프, 그 다음에 블렌드 쉐입, 그리고 파티클 관련된 것들을 조금씩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그래픽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맛보기식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션 그래픽과 디포머 중 특히 이제 레티스 디포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파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파일이 패스 애니메이션 5-1번인데요. 저는 따로 또 제가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5-2 같은 내용의 실제로는 요거입니다. 6-1인데요. 요거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 같은 거죠. 그리고 얘를 선택해서 패스를 줍니다. 패스 주기에서 애니메이션 모드로 가서 constraint motion pass, attached motion pass라고요. 타임 슬라이드로 팔로우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모션 패스 클릭하시면 U 값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속도를 천천히 하다 여기서 갑자기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면 어떤 식이 될지. 또 여기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편집을 해서 여기를 소프트 셀렉션을 좀 줘서 8 좀 더 주겠습니다. 10 좀 더 주고 15조 되겠네요. 이렇게 주게 될 경우에 대한 간단한 편집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움직이는 구간이 여기죠. 거의 50 정도 되는 구간인데 여기 속도를 좀 빨리 주면 무슨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얘 자체는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 얘 형태 자체는. 근데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어쨌든 보겠습니다. 모션 패스에 이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윈도우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에서요.
여기죠. 여기의 속도를 굉장히 좀 높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요. 조금 더 가야겠네요. 예, 이 구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55 정도 하면 되겠네요. 55에서 키를 주겠습니다. 여기. 자, 모션 패스 U 밸류 값에 키를 줬습니다. 55 프레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애니메이션의 그래프 에디터에서 보시면요. 키가 생겼죠? 네. 여기를 속도를 어떻게 빨리 줄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빨리 가는데요. 이렇게 속도 빨리가 속도를 좀 가속도를 많이 내는 시간대를 좀 일부러 만들었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여기 가면 약간 틀어질 텐데요. 이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모션 패스에서 뱅크가 있죠. 뱅크를 주면 이렇게 저항이 생깁니다. 움직임에 저항이 생겨서 이렇게 기울게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네. 스케일을 좀 더 주면 더 많이 틀어지겠죠. 속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constraint motion 패스에 보시면 여기 flow path object 있어요. flow path object를 값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ollow 주시면 여기 5, 2, 2인데요. 다 5 값을 다 5, 5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드에서 플레이 해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두 개를 잠깐 H 눌러서 하이드 시켜보면 약간 미세하긴 하지만 이쪽이 더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이 가속도에 따라서 얘가 형태가 변형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속도 다시 줄면 비슷한데 여기도 보면 여기 올라가면서 힘 관계에 따라서 약간 틀어진 게 보이시죠? 틀어진 게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하이드하고 보시면 약간 날개 높이가 서로 약간 어긋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속도에 따라서 디폼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더 이 모델링 자체가 카투닉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과정을 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은 레티스입니다. 레티스라고 하는 디포머를 원래 보시면 여기 디폼 명령어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것 중에 레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따로 이 모션 패스에서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동에 잘 어울리는 걸로 그나마 모션 패스의 flow path object에 명령을 주면 이렇게 따라가는 레티스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레티스 이 속도에 따라 가지고 레티스 모양들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 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추가적으로 더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료에 있는 거 보시면요. 커브 와프라는 게 있습니다. 커브 와프라고 있는데 이게 방식이 로고를 가져갈 때 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사실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타입 툴과 그 다음에 SVG 요 인풋 어떤 소스를 가지고 하느냐에 다른 건데 어쨌든 그리고 요걸 하면서 요 부분은 여기에 쓰인 것처럼 패스 오브젝트 방식으로 하고요. 얘는 커브 와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create nubs 텍스트 뽑아주고 circle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릭하네요. 레디스 값이 레디스 값 12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서클에 이 그리드에 맞게 대략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를 위치를 패스를 해서 돌아갈 글자를 쓰겠습니다. 글자 보시면요. 여기 보면 모션 그래픽에 보시면 또는 크리에이트에 보시면 타입 또는 SVG가 있습니다. 이게 모션 그래픽에도 이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T 되게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SVG입니다. 그래서 타입은 이제 이 자체 내 작업자의 컴퓨터에 있는 폰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T 쳐보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이쪽에 타입 메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 만들어지는 거는 이 타입 1이라고 하는 칸을 찾으시면 이렇게 뜹니다. 네, 자료에서도 보시면 그렇죠? 3D 타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D 타입 이렇게 뜨죠? 네. 폰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쓰이는 폰트들은 가능하면 너무 두껍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 명조보다는 약간 딱딱한 형태의 고딕 스타일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 그 이유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베벨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지오메트리에서 베벨을 만들 때 좀 깨질 수가 있어요. 물론 안 깨지게 하는 또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베벨을 쓰지 않는 경우라면 뭐 명조체 스타일의 좀 화려한 글씨들도 쓰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베벨을 간단히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치시면 여기 원하는 글씨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냥 이 글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맞춤을 하고요. 폰트 사이즈는 좀 낮추겠습니다. 작게. 10보다도 더 작게.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두께를 조금 덜 주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2D 상태에서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2D 상태의 값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사이즈, 트래킹 하시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커닝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리딩도 이게 넘기는 게 없으니까 줄 바꾸는 게 없어서 별로 효과는 없는데요. 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너레이터는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간단히만 보여주면 애니메이티드 텍스트 많이 줬을 경우에 바로 쓸 때는 이거 위에 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너레이터 쓰실 때는 여기를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지워주신 다음에 제너레이터 쓰실 때는
그래서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이 안에다가요 3번 마우스로 new 하시면 프레임이 나옵니다. 0프레임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프레임을 하셔야 되겠죠. 1프레임에 3 그렇죠? 자, 그리고 new 그래서 여기 5프레임쯤 가면 3D 고요. 그 다음에 10프레임에 가면 3D 네. 아까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타입 아까 처음 맞춤으로 안 맞춤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애니메이션을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하지 않고요. 할 수는 있다라는 거 보여준 겁니다. 그냥 텍스트에서 여기서 바로 3D 타입이라고 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키울까요? 7 정도? 예. 그래서 여기 이 두께라든가 이런 값들은 아까 제너레이트는 보셨잖아요. 이거 말고 예. 지오메트리 가시면 그렇죠? 이 커브 모양들의 해상도가 나옵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봐줄 건가 디폴트가 4고요. 좀 더 자세히 해서 6을 주시면 여기 예, 좀 더 섬세하게 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해서 카메라가 근접해서 봐야 되는 정도의 작업을 하셔야 될 경우면 네, 여기가 더 많아야겠죠. 네. 적정한 거리면 뭐 6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멀리서 보는 거면 거리가 있고 작게 나오는 거면 네, 4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6 정도 주겠습니다. 6 정도 주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요. 요거 디포머블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오메트에서 맨 나중에. 자, 익스트루전 보시면요. 두께죠. 두께 값 주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 네. 저 같은 경우 한 1 정도 네, 가볍게 주겠습니다. 1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몇 개로 나누느냐라는 건데요. 그렇죠? 와이어프레임을 쉐드를 하면 더 정확히 보이시죠? 네. 4개로 나눠져 있죠. 요겁니다. 그래서 3 또는 최소한 2 하면 네, 반만 되는 거고요. 저는 한 3 정도는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태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베벨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베벨은 네, 이쪽 정면과 측면에 요 각 부분들 있죠. 네, 이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꼭 부드럽게 아니라 각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nable 베벨 해주시고 베벨 값이 크죠? 베벨을 바깥으로 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쪽으로 하게 되면 깨지게 되거나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폰트 자체를 사이즈를 아까 처음에 텍스트에서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건데요. 그럼 그만큼 지오메트리에서도 좀 줄여줘야겠죠. 베벨 값을 0.1 여기도 0.1 이렇게 해서 약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단계는 1단계 하겠습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디스턴스 값은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0.75
이게 이제 이너가 있고 아우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터를 권장합니다. 근데 이 폰트에 따라 틀려요. 이 폰트 원래 쓰려고 하는 오리지널 폰트의 두께가 제법 두께가 있고, 그러면 이너를 하는 게 이 모양이 적당하게 나왔고요. 얘가 지금 오리지널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경우면 아우터라면 좀 더 두꺼워지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둥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둥그런 표현이 되려면 베벨 디비전 값이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3 상태야. 그렇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경계가 부드럽게 만드실 거고요. 저는 1단계로 간단하게 하겠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단계 하면 바로 직선이 되는 거죠.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중심 여기인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패스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컨스트레인에서 모션 패스, 어태치드 모션 패스에 주는데 옵션은 그냥 거의 타임 슬라이드 빼서 팔로우 주고, 네, 방향은 미리 붙여본 다음에 보겠습니다. 붙여놓고요. 자, 거꾸로 가네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느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션 패스에서요. 방향을 인버스 프론트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되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양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여기에 구부러져 있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선 타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중간 맞춤을 좀 맞추고요. 그 다음에 네, 모션 패스에서는 더 안 만져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했던 컨스트레인에서 모션 패스에 follow pass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장을 하고 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자, save scene. 그래서 this 001 이 상태에다가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straint pass 오브젝트에 follow pass 오브젝트를 해서 보시면 이 레티스입니다. 다 줘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튀죠? 글자들이 이렇게 튀는데요. 이 모양도 보시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휘진 않습니다. 글씨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값에 보시면 인플루언서에서 디포머 값에 엔빌롭이라는 게 있어요. 엔빌롭을 주시면 이게 엔빌롭을 주시면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아까 리버스 시켰잖아요. 인버스 프론트 먼저 끄고 다시 보겠습니다. 껐고요.
튀죠,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죠. 예, 거의 여기서부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예, 이 정도 값일 때와 26프레임 하고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서부터 또 튀죠. 예, 이 정도 값일 때까지 이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한 30부터 한 예, 30부터 한 64, 65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아까 얘기했던 레티스 있죠? 레티스 선택하신 다음에 FFT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레티스에 FFT에 보시면 엔빌롭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프레임에서 1키를 주고요. 20에서는 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65프레임까지 엔빌롭 0, 2를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 튀잖아요. 튀니까 여기서는 키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레티스 값 두 개를 약간 하이드 시켰습니다. H로 하이드 시키고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글자마다 이렇게 돼 있고 깨끗하게 붙어 있진 않아요. 글자 모양들이 그렇게 변형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오브젝트라면 이렇게 이거보다 더 뻣뻣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하게 하려면 타입 단계에서요. 아까 지오메트리 썼죠? 여기에 디포머 타입에서 디포머블 타입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요. 안에까지 깨줍니다. 오브젝트를. 그리고 값을 좀 더 낮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눠져 있지 않죠. 그래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개줍니다. 이런 식으로 폰트를 쪼개주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진 않지만 다가 애니메이션 보시면 탑에서 보셨을 때 그렇죠? 값들을
좀 더 준 만큼 이걸 빼고 하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좀 더 자연스럽게 구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근데 여전히 패스 애니메이션 상태에서 이걸 주면 어느 정도 구부러지긴 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다라는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보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패스 애니메이션이 아닌 패스로 해서 커브 와프로 해서 얘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샘플 파일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이 프로젝트 안에 데이터로 해서 시그니처 01 EPS 파일인데요. 마야에서는 예전에 EPS 파일들을 부를 수 있었어요. 이건 AI 파일이죠. 근데 지금은 SVG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렇죠? SVG. 커브 파일들이에요. 이거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래서 파일 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프로젝트 안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안에 넣어놓고요. 둘 다 같은 겁니다. EPS 이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오래 걸리네요. 학교 파일입니다. 그렇죠? 이거고요. 레이어를 보면 레이어 하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레이어 하나로 되는 것보다 여러분 나중에 일러스트 파일 같은 경우를 애프터 이펙트나 또는 다른 이와 같은 마야나 3D 파일로 3D로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분류들을 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에서 이 구분들을 여기 하나, 둘, 셋 그룹으로 나누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룹은 그죠? 레이어 2로 옮겨주시고요. 그룹이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이쪽으로 또 따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그룹들 이렇게 있죠. 그룹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으로 하나,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